아웃인 아웃,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이라는. 아, 용어를 처음부터 써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종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에서 진행하는 시티 드라이빙 스쿨에 나왔는데요. 옆에 강사님과 함께 안전한 도심주행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레이싱팀을 운영하고 있는 윤지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기본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도심주행의 특징이나 기본적인 안전주행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은 올바른 시트 포지션, 앉는 방법, 그리고 안전띠를 매는 방법이에요. 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안전띠를 매는 방법은 아래쪽 벨트가 골반 쪽에 위치하게끔 하고, 네.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벨트를 한번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당겨서 몸이 시트와 밀착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벨트가 고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안전띠 매는 거야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네. 이것도 한번 당겨야 되는 거는 네.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적당한 시트 포지션은 네.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을 끝까지 한번 밟아보세요. 네. 밟으셨을 때 무릎이 한 15도 이상은 굽혀지는 자세가 좋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그 회장님 자세, 네네. 네, 사장님 자세죠. 네. 이런 식으로 한 손 운전을 하고 몸이 삐뚤어지는 것은 시야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차는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위치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팔을 쭉 스티어링 휠 위로 뻗었을 때 네. 손목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또 기초적인 안전주행 요령이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요. 어떤 변수에 의해서 네. 많이 운전이 이제 안전운전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한테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배려해 줘야 되기도 하는 게 이제 어떤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고차를 피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 네.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또 운전을 하시면서도 어떤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항상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차선만 딱 잘 보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네.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전방 주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앞쪽에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먼 쪽, 네. 제 바로 앞에 상황을 보다 보면은 먼 쪽에 있는 상황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네. 차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제동을 하는데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고, 네. 차선 변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일정 기간의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멀리에 있는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좌우 그리고 뒤쪽의 상황도 함께 상황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면허 따고 네. 그리고 이제 도심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가다서다는 이제 잘해요. 네. 이제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네. 앞뒤 이제 거리 간격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네. 제일 처음에 저도 처음 면허 땄을 때 힘들었던 게 차선 변경, 방금 하신 것처럼. 차선 변경 요령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먼저 차선 변경 제일 초보 운전자분들이 또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인데요.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앞차와 뒷차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유지가 된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 맞지만, 네. 실제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 변경을 허락하게끔 네. 하기가 조금 그 틈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 팁을 한 가지를 드리자면요.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제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띄워두시는 게 유리해요. 아, 네. 충분히 차가 가속이 되는 상태에서 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합류가 돼야 같이 따라 들어가지만, 내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흐르는 걸 막게 되면 물이 막히게 되는 것과 비슷해요. 네. 차량의 흐름이 뒷차 혹은 옆 차량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차와의 간격을 좀 벌리시고, 차선 변경은 가급적이면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좌회전 신호가 있다 그러면 요즘 내비게이션들을 보면 차선마다 차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 500m 앞에서 좌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500m 전에서 차선 변경을 미리 틈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네. 좋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들은 한번 지나가도 유턴해서 다시 우회전하면은 다시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네. 이어지는 도로에서 놓쳤다 싶으시면요, 안전하게 지나가세요.
아, 그쵸.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그렇죠. 다음 네. 기회를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네. 잘못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방향시트 키면은 안 비켜주니까. 안 비켜준다. 키지 마라. 네. 그냥 일단 들이밀고 봐라. 네. 방향지시등을 안 켜게 될 경우에는 네.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 비율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쵸. 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켜준다는 거는 뒷차 혹은 옆차한테 내가 이곳으로 가고자 합니다라는 어떤 약속 같은 거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방향지시등 심리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은 뒷차들이 좀 돌진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느긋하게 먼저 가라고 하시고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코너 도는 요령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먼저 요령을 한 가지를 드리면요, 코너를 돌기 전에 감속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코너에 끝나는 구간이 내 시야에 바라봤을 때 보이는 순간부터는 감속을 더 안 해주셔도 되지만, 네. 코너의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면 속도는 충분히, 아주 느리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 시점에서는 엑셀을 너무 많이 밟으셔도 안 되고요. 그냥 속도를 유지해 주시는 정도로 해가지고 너무 띄워주시게 되면 차의 움직임이 조금 불안해져요. 아. 쏠리는 것도 많이 네. 쏠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가속을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되면요, 혹은 속도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쏠리는 것들이 약간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고, 네. 코너가 끝나는 지점이 보이면 그 보이는 곳을 향해서 시선을 두시고 서서히 스티어링을 풀어주시면서 이제 빠져나가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네. TM6 네. SUV잖아요. 네, 이런 SUV가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시야부에는 더 좋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SUV를 운전하는 요령이 뭐 또 따로 특별하게 있을까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실 건 없지만요, 몇 가지 조금 유의하실 사항이 있다 그러면, 먼저 네. 차폭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더 필요해요. 네. 이 차폭의 감각을 꼭 어떤 장애물을 세워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훈련을 받거나 이렇지 않으면 힘드시니까, 먼저 주행을 하는 차선의 양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네. 차선이 보일 거예요. 뒤쪽으로 아, 내가 달리고 있는 차선이 보이죠. 네. 그럼 그 차선의 폭을 가늠해 가지고 인지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더 인지하시기가 좋고, 언제 어디서든 도로에서 주행을 하실 때는 그 인지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SUV가 네. 이제 세단보다는 지상고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너 같은 데서는 네. 조금 더 중심이 휘청휘청하죠. 흔들릴 것 같은데 네. 이제 확실히 뭐 세단이나 그런 것보다 SUV는 좀 더 코너에서 네. 좀 더 속도를 줄이고 그래야 될까요? 실제로 SUV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승용차에 비해서는 사실 높아요. 높은데 네. 요즘은 도시명 SUV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승용차처럼 주행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네. 많이 의식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직선에서 감속을 네.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코너를 돌기 시작하시면은 그 출렁거리는 이 현상이 많이 줄어들기도 줄어들고요. 또 한 가지는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나 브레이킹이나 엑셀을 밟으실 때 부드럽게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스티어링을 돌릴 때도 급격하게 확 틀게 되면 네. 급격한 하중 이동이 일어나면서 네. 롤 자체도 굉장히 좌우로 기우는 현상이라고 하죠. 네. 그 기우는 현상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고, 네. 급격하게 일어나는 차의 모션은 운전자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일드하게, 네. 조금 더 마일드하게 주행을 부드럽게 바꿔보시면 네. 이 SUV에서도 승용차 못지않게 안정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네, 입동도 지났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데요. 네. 겨울철 안전한 주행 요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은 영상이지만 네. 우리나라는 금방 또 이제 영하대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영하대로 떨어진다는 건 도로에 보이지 않는 습기들 같은 것이 많이 차 있어요. 네. 그럼 그 습기가 얼어버리게 돼요. 그럼 노면이 결빙 구간이에요. 네. 눈으로 봤을 땐 눈이 있지 않고 얼음이 있지 않아도 결빙 구간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 팁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아침에 시동을 탁 거시고 외기 온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지금은 16도라고 돼 있죠. 네. 외기 온도가 영하대에서는 마이너스 몇 도가 되고 0도일 때도 있고 하죠. 마이너스 0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노면이 얼어 있다고 보셔야 되니까요. 네. 평상시에 운전하시던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많이 줄이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또 한 가지 팁 중에 하나는요. 노면이 얼었는지 미끄러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때 스티어링 휠을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좀 빡빡해요. 네. 빡빡한데 눈길이라든지 빗길이라든지 얼은 노면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요. 네. 주행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이 가볍다라는 것은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조심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또 한 가지는 제동 거리에 대한 건데요. 네. 노면이 결빙이 됐을 경우에는 빗길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동 거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먼저 쭉 가시다가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있게 된다면 차에 탄력을 죽여주셔야 돼요. 네. 차가 가지고 있는 달리던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관성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브레이킹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약 한 10km에서 15km 정도 부드럽게 차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성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관성을 죽이고 난 다음에 브레이킹은 제동거리를 굉장히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도 많았지만 네. 이것도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네.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계기로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운전할 때 안전운행에 네. 신경 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QM6에 대한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QM6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온 QM6는 가솔린 2.0 터보 모델이에요. 네. 2.0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먼저 디젤에 비해서 진동이라든지 정숙성, 네. 그다음에 유지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조금 더 디젤에 비해서 말랑말랑해진 서스펜션, 그다음에 100kg 이상이 가벼워졌어요. 가솔린 네. 엔진이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많이 경량화적으로는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가벼워진 경량화의 이점 때문에 경량화가 됐다는 것은 제동력도 이득을 보는 것이고 코너링도 이득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주행 성능이 예전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경쾌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 센터페시아는 조금 네. 불편해요, 아직도. 그쵸. 근데 저 외관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네. 약간 2016년 부산 모터쇼에서 이제 QM6 처음 봤을 때 네. 마치 되게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그렇죠. 근육질 남자 같은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네. 이런 도심 주행에서 딱 최적화된 약간 주행 성능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QM6 같은 경우에 고속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도심에서 네. 조금 부드럽고 위화감 없고 그리고 신경질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은 게 장점이고요. 또 CVT 무단 변속기 미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변속 충격도 최소화해가지고 아기라든지 아이들이 탔을 때 어떤 불편함, 피로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인 게 장점입니다. 레이싱이지만 네. 좀 일상적인 주행에서 좀 예를 들어 스포츠 드라이빙이라든지 펀 네. 드라이빙에 써먹을 수 있겠다.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사실 제가 안전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안에 그 기술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차를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 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있던 롤링을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방법, 네. 엑셀링을 가져가면 롤링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경우에 차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느슨하게 시작해서 꾹 밟는, 부드럽게 브레이킹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코너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도는 방법. 그게 아웃 인 아웃이라는 라인이에요. 예, 거의 기본이고, 그리고 직선에서 감속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손해를 하고 빠져나가는 것, 코너 탈출구가 보일 때, 그게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이라는 스킬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요. 네. 그 말씀드린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조금 더 빨라지고 타이밍이 빨라지고 연속되게 조작들이 이어지고 하면은 그게 스포츠 드라이빙이랑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까 들을 때는 되게 단순하게 네. 들렸는데 좀 용어 쓰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막 느낌이 되게 틀리죠. 되게 있어 보이고 네. 용어를 처음부터 써주시겠어. 이 정도면 비하인드도 충분히